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70년대 입양을 갔던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건 어디까지나 실화에 바탕을 둔 이야기가 아닌 괴담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1994년에 국어 선생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국어 선생님께서 대학생이셨던 70년대였죠. 대한민국은 아직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었고 입양을 많이 보내기로 유명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당시의 입양은 체계적인 방식이 아니라서 각종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수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었고 그 시절에 입양 보낸 자녀를 찾거나 혹은 입양된 아이들이 부모를 찾고 있지만 기록이 워낙 조악하여 누가 어디로 입양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런 시절에 이런 이야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갑순이라는 여자아이는 6 형제의 막내였습니다. 갑순이의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날품팔이를 하고 계셨습니다만 6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가장 어렸던 막내를 입양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입양기관에 아이를 맡기면서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렸겠지요. 한동안 보육시설에 맡겨졌던 아이는 해외에 있는 잘 사는 집으로 입양을 갔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처음 들어보는 낯선 말,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따뜻하고 푸근한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갑순이는 행복했을까요? 그 집에는 갑순이보다 2살 많은 딸이 있었습니다. 금발의 창백한 피부에 병약해 보이는 아이는 2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갑순이보다 조금 더 큰 정도였습니다. 아마 어딘가 몸이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1년여가 지나고 새로운 가족과의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한 갑순이는 통통하게 살이 오른 예쁘고 건강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2살 위의 언니는 점점 병색이 짙어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어느 봄날에 갑순이의 양부모는 갑순이와 언니를 데리고 먼 여행을 떠납니다. 갑순이가 겪었던 태어나서 2번째 여행이었죠. 첫 번째 여행은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왔던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멋진 검은색 자동차를 타고 가족이 함께 떠나는 신나는 여행입니다. 갑순이는 즐거웠을까요? 며칠을 자동차로 달려 도착한 한적한 시골길의 끝에 나타난 것은 크고 하얀 병원 건물이었습니다. 넓은 병실이 몇 개나 있고 침대마다 회복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편안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픈 언니는 이제 나을 수 있을까요? 갑순이가 새 가족들과 함께 병원에 들어가고 1년 뒤 갑순이의 양부모와 2살 위의 금발 언니는 밝게 웃으며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갑순이는 거기 없었습니다. 1년 전 어느 날의 검은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병원 뒷문으로 먼저 나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영화 아저씨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야기에서 뭔가 닮은 부분을 찾으시겠지요. 이 이야기는 분명히 픽션이며 절대로 실화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알려질 정도라면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었다고 해도 사회적 파장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괴담이 돌아다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입양에 관해 부끄러워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입양에 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고 공개 입양을 꺼리는 이유도 그것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안타까웠던 시절의 씁쓸한 괴담입니다. 2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불청객. 집에 혼자 있었을 때 겪은 일입니다. 지금 제가 사는 집이 작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머니가 늦게 오신다고 하고 아버지는 출장 가신 날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TV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려니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문을 열어드리고 자야겠다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어느새 잠이 들었는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분명 어머니라면 열쇠로 열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뇌리를 스치자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집 안에 있다는 걸 들키면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 그런 생각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계속 났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문이 열리면 어쩌나 하고 말이죠. 분명 문이 잠겼었지만 한번 그런 생각을 하자 미친 듯이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떨며 발소리를 죽이고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가쁜 숨을 삼키며 밖을 내다봤습니다. 체구가 작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제압하는 게 어렵지 않아 보였지만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밖이 내다보이는 구멍으로 지켜보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구멍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기분 나쁘게 웃는 게 아니겠습니까? 밖에서는 제가 보일 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리곤 그 남자가 문고리를 뭔가로 내리치는 겁니다. 열리면 죽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니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큰 소리로 울리는 겁니다. 저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심정으로 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받으면 집안에 내가 있다는 걸 눈치챌 거야. 전화가 얼마나 울렸을까. 조용한 집 안으로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생각이 나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에서 방금까지 울리던 집 전화로 말이죠. 하지만 도저히 문 앞에서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애원하는 말투로 빨리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남자가 문을 발로 차면서 욕을 했습니다. 이웃집까지 들릴 만큼 큰 소리였지만 아무도 주의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 같아도 함부로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에 있는 거 아니까 문 열어. 저는 귀를 틀어막고 문을 외면했습니다. 설마 저 문이 열리지는 않겠지?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괜찮습니까? 저는 안심하고 문을 열려 했는데 문득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짜 경찰일까? 이 사람이 정말 경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지? 고민을 하며 어쩔 줄을 모르는 사이 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앞에 있었던 사람은 정말 경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가운 목소리에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계속 내려친 나머지 문이 고장나서 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쉬는 날이었지만 저는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두 번 다시 우리 집으로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